내가 그날 책을 들고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 맨해튼에 살고 있는 36살의 내과 의사입니다. 남편 리처드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서로 바쁜 직업 때문에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가족의 시작은 정말 영화처럼 믿기 힘든 우연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날은 어느 여름날 오후였어요. 진료가 없는 오후. 저는 동네 북카페에 들러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손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있던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 책 정말 재밌죠? 저도 몇 번이나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따뜻한 미소에 대답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저도 3번째 읽고 있는 중이에요.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30분, 1시간을 넘겨 저희를 깊은 대화로 이끌었고 그렇게 만난 남자가 지금 제 남편 리처드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묘하게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는 법률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2년 후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결혼 후 우리는 뉴욕의 아늑한 아파트를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바로 아이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는 언젠가 생기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찾고 진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저조차도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시험관 시술에 매달렸어요. 수많은 약물 치료, 호르몬 주사,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매번 임신 테스트기의 한 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은 리처드와 저 둘 다 너무 지쳐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이 또 한 번 실패로 끝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리처드는 저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끼리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만의 삶을 즐기자. 그의 말은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듯 우리는 유럽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행은 정말 치유와도 같았습니다. 여행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을 돌아보며 우리는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와 함께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탈리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어요. 리처드는 매일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 없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며 창조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색색의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던 순간 저는 문득 새로운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고 강렬하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 몇 달 뒤 저는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함께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를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2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임신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눈물을 흘리며 리처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만들어낸 선물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함께하자. 물론 임신이 기적과 같았지만 쉽기만 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힘들었지만 뱃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아기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모두 아기를 만날 준비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아기였기에
노아는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노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건 생후 9개월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아가 평소보다 우유를 잘 먹지 못하고 자주 구토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눈에 띄게 배가 팽창하며 딱딱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노아는 선천성 담도 폐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이 점점 굳어가며 몸 전체에 독소가 퍼질 위험이 있었고 유일한 해결책은 간 이식 수술뿐이라는 말이 돌아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수술과 치료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최고라는 의사들과 상담했죠. 그러나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과 함께 뇌사간 기증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노아에게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절박한 순간 저는 의료 논문과 자료를 뒤지던 중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피츠버그대 메디컬 센터와 캘리포니아대 메디컬 센터보다 더 뛰어난 생체 간 이식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규 석좌 교수는 뇌사자 장기 기증이 적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30년 전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도입했고 지금은 전 세계 의료계에서도 한국의 수술법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우리가 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에밀리,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나 캘리포니아대 메디컬 센터 같은 세계 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뇌사간 기증자를 기다릴 수 없다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리처드도 처음에는 서울로 가는 결정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노아를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우리가 갈 곳은 서울이야. 그렇게 리처드와 저는 노아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리처드에게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잠시 고민했어요. 의료 시스템과 언어가 완전히 다른 낯선 나라에서의 치료가 과연 안전할지 걱정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함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품에 안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 비행과 시차로 피곤했지만 한국의 공항은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친절한 안내 덕분에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전 예약과 상담을 통해 이미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의료진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아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는 동안 병원의 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검사가 하루 만에 모두 끝났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몇 주는 걸렸을 일이었거든요. 가장 큰 난관은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로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했어요. 리처드와 저는 우리의 모든 저축을 꺼내고 심지어 몇몇 자산까지 처분해야 했지만 노아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은 누가 기증자가 될 것인가였어요. 검사 결과 제 간과 리처드의 간 모두 노아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처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기증하겠다고 나섰어요. 에밀리, 너는 이미 너무 많이 견뎠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역할을 할게. 그 말에 저는 리처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리처드는 노아가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노아야, 아빠가 꼭 너를 지켜줄게.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날 밤, 저는 리처드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잠들었어요. 수술 전 리처드는 간 기증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어요. 노아를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수술대에 오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리처드와 노아가 차례로 수술실에 들어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전문성과 그들이 보여준 세심함 덕분에 마음 한편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마침내 의료진이 나와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노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죠. 리처드의 회복 또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무나 긴장했던 나머지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죠. 리처드도 수술실에서 나와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식된 간이 노아의 몸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더 길고 험난했습니다. 이식 초기에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쉬웠기 때문에 의료진은 노아의 상태를 분 단위로 체크하며 약물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복실에서 리처드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노아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노아의 몸 상태는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가야 했습니다. 리처드 역시 회복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기증자로서 수술받은 부위가 아물기까지는 적잖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회복실에서 리처드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렇게 누워있으니 많은 생각이 드네.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리처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 심지어는 병원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들까지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곁에서 버텨주시는 것만으로도 노아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의 가족이 저희 상황을 알게 되고 직접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조금 서툴러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힘내세요. 아이는 분명 잘 될 거예요. 노아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부 반응도 억제 약물 덕분에 조절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료진이 노아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노아는 아직 많은 기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안길 수 있게 된 순간 그동안의 모든 힘든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저는 노아를 꼭 안고 이렇게 속삭였죠. 노아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 버텨줘서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리처드도 점차 회복되었고 우리는 노아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 후에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재활 과정,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의 의료진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돌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노아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천천히 웃는 모습을 보게 된 날,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리처드와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노아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어 가며 퇴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노아의 검사를 마친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노아는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아를 품에 안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몇 주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해야만 했던 노아가
이제는 제 품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우리는 며칠간 서울에 머물며 노아와 리처드의 회복을 위한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병원 중심이었던 날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와 저는 노아를 유모차에 태워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넓고 탁 트인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강바람을 느끼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리처드와 저는 노아가 유모차 안에서 잠든 사이 근처 가게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 간단히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리처드가 맥주잔을 들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한강의 야경과 멀리 반짝이는 다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여. 제가 대답하자 리처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 에밀리.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면 더 소중하게 느껴져. 한강공원에서의 그 밤은 단순히 즐거운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평온함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선물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은 노아를 살려준 곳이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음을 찾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퇴원을 준비하면서 리처드와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기적을 어떻게든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병원 로비를 걷다가 리처드가 한쪽 벽면에 놓인 기부함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가족들에게 전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리처드의 말에 저는 기부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기부함에는 병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노아가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면 어떨까? 제 말에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리처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희망을 또 다른 아이들과 가족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감사의 표현은 없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노아를 돌보며 차곡차곡 모았던 저축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기부금과 함께 병원에 감사의 편지도 작성했습니다. 노아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헌신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기부금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또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편지를 작성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처드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방법이야. 퇴원 당일 우리는 병원 로비로 내려가 기부함 앞에 섰습니다. 리처드와 저는 노아를 품에 안고 조용히 봉투를 기부함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안도감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받은 기적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마치고 병원을 떠나며 저는 한 번 더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아가 건강하게 자라는 동안 이 병원에서는 또 다른 기적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지. 제 말에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기적들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노아가 조금 더 자라면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어받아 또 다른 선행으로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며 또 다른 부모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노아의 생명은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이야. 그리고 그 기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해. 뉴욕으로 돌아온 후 노아는 점점 더 활기찬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노아가 웃으며 아기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걱정이 보람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리처드는 예전보다 더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고 저 역시 노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 즉 매 순간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아의 회복 이후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이 경험을 법률 상담 중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 역시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우리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에게 한국의 의료 기술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노아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우리는 작게나마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올리고 노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와 저는 노아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어떻게든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리처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우리가 받은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겠지.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그곳은 우리에게 기적과 사랑을 선물한 곳이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준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의료진, 직원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가 조금 더 자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 겪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해 우리가 느꼈던 감동과 사랑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